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젊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지금 내 옆에 웃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함께할 거라고 말이죠. 같이 밥 먹고 웃고 밤새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끝까지 곁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하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그 많던 인연 중에서 진짜는 몇 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을 만났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술잔도 기울이고 꿈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세월이라는 채에 걸러져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처음엔 모두 친절합니다. 누구나 웃으며 다가오죠. 하지만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돈과 명예가 흔들릴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기가 닥치면 등을 돌리는 이도 많지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한때는 그저 잘해주면 다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선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 보는 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닌 태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보다 태도가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거짓을 녹입니다. 가짜는 언젠가 들통나고 진짜는 조용히 남습니다. 그게 인생의 필터입니다. 당신 곁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둘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남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공정하다. 그 어떤 관계도 시간이 모든 답을 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람을 의심하기보다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십시오. 누가 당신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을지 세월이 가장 정확히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엔 누구나 웃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미소가 남아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사람 관계가 무너질 때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죠. 그런데 그 미세한 틈을 그냥 넘기면 언젠가 그 틈은 당신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상대하며 세 가지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바로 무시, 농담, 그리고 질투입니다. 첫째, 무시당했을 때의 첫 반응. 처음 누군가가 당신을 가볍게 대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이런 일을 자주 겪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을 끊고 웃어넘기던 사람. 아, 그건 좀 단순하네요 라고 비꼬는 사람. 그때는 참았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웠습니다. 처음 무시당했을 때는 반드시 선을 긋는 말이 필요하다는 걸. 그 말은 불편하네요. 지금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 단 한마디가 당신의 존중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둘째, 농담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무례함. 세상엔 장난처럼 말하고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야라는 말은 종종 공격의 방패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불쾌한 반응을 유머 감각이 없네로 바꿔버리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유머는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농담은 결코 유머가 아닙니다. 그럴 땐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말 조금 불편했어요. 이 한 문장이 당신의 경계를 씁니다. 한번 그냥 웃고 넘기면 그 다음엔 더 깊이 파고듭니다. 셋째, 질투의 냄새. 질투는 관계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독입니다. 겉으론 미소지만 속으론 불씨가 자랍니다. 처음엔 사소한 비교로 시작됩니다. 요즘 잘 나가네? 너만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반복되면 언젠가 그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질투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부릅니다. 논리로 설득할 수도 선의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질투의 불길은 바람처럼 번지기 때문이죠. 그럴 땐 맞서 싸우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게 현명한 패배이며 진짜 승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감정을 즉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지 말고 단호하되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그 한 문장이 평생을 지켜줍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를 참으면 인생이 무거워진다. 관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는 전부 엉키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좋게 보이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잃고 결국 남의 손에 조종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무시에는 즉시 선을 긋고 농담 뒤에 독을 구별하고 질투엔 조용히 거리를 두라. 이 세 가지가 관계의 생명선을 지키는 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각합니다. 좋은 관계란 부드럽고 늘 화목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성숙한 관계는 적당한 거리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평생 사업을 하며 배운 건 이겁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회사의 CEO가 예산에 한도를 두듯 인생의 CEO도 사람 사이에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RAIL 법칙이라 부릅니다. Respect, Ask, Inform, Limit. 첫째, 존중하되. 둘째, 요청하고. 셋째, 알리고. 마지막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의 시간을 반복해서 빼앗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넘겼겠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허용한 겁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요즘은 일정이 좀 많아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경계의 신호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어려워합니다.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냉정히 말하죠. 선을 긋지 않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잃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길잡이다. 그 선이 있기에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 상대도 나를 소중히 대하게 됩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돈보다 신뢰가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선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마음이 피로해집니다. 그 피로는 작은 일에도 폭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감정이 터지기 전에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한 번은 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딱딱하게 구는 게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해서야. 경계가 없으면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경계가 있으면 오래 갑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신뢰의 틀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지 마세요.
그건 인색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나눌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CEO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관계를 경영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결국 평생의 신뢰를 얻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겉으론 웃지만 속은 시기와 불안으로 타오릅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됩니다. 요즘 잘 나가네. 너만 좋은 일 있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불편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겉으론 축하해주지만 뒤돌아서면 나를 흠집내는 사람들. 그들은 내 성공보다 자신의 열등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존재 자체가 그들의 상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설득하려 했습니다. 같이 잘 되자.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질투는 논리로 설득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으로 싸우면 질투는 감정으로 이깁니다. 그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웠습니다. 질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해서 지키는 것이다. 그게 이기는 길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리를 두었습니다. 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불길이 나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불씨와 같습니다. 작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한순간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번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무시란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가까이 두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는 싸울 이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지혜로운 퇴각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였던 한 사람이 내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가자고 말하던 그가 뒤에서는 내 평판을 흠집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독이라는 걸. 나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회의 자리도 줄였고 연락도 끊어왔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내 일도 다시 잘 풀렸습니다. 질투는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신호였습니다. 질투를 멀리할수록 내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모든 싸움이 이겨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겨서 남는 게 없을 때 지는 것이 곧 지혜다. 질투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내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자랑했거나 배려 없이 성공을 드러냈다면 그 불씨는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 질문 하나가 많은 갈등을 막아주었습니다. 결국 질투는 피해야 할 대상이지 설득할 대상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방어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따뜻함만으로는 멀리 가지 못한다.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건 따뜻한 손길과 냉정한 목소리,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죠. 회장님, 최고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듣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만 동시에 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할 뻔한 순간은 항상 모두가 내 말을 맞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곁에 차가운 목소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불편한 말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너무 급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땐 기분이 나빴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충고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뒤에 한 노예가 따라가며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도 실수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교만을 막았습니다. 승리의 순간일수록 나를 시켜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주변을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다른 하나는 냉정하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이 두 부류가 함께 있을 때 나는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나를 낮춰주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박수칠 때일수록 냉정해지세요. 이 한마디가 나를 망하지 않게 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조용히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따뜻한 목소리는 용기를 주고 냉정한 목소리는 방향을 줍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인생은 균형을 잃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곁에 예스맨만 두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자존심은 지켜줄지 몰라도 인생은 망친다. 진짜 친구는 당신을 기쁘게도 하지만 때로는 아프게도 합니다. 그 쓴소리 속에 진심이 있고 그 진심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말에 끌리지만 인생을 지탱하는 건 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곁에는 귀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마음을 식혀주는 사람 한 명이 있어야 한다. 이 두 목소리가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확신합니다. 인생의 진짜 지혜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중 내 인생을 바꾼 말은 단 3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품 캐릭터, 관심 care, 용기 courage. 나는 이것을 3C 법칙이라 부릅니다. 첫째, 캐릭터, 성품. 성품이 바른 사람은 당신의 성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도 조용히 곁을 지킵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들의 충고는 냉정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습니다. 성품이 바른 사람의 말은 쓴 약 같지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둘째, care, 관심. 진짜 조언자는 당신을 계속 바라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꾸준히 지켜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변화를 알아챕니다. 요즘 표정이 조금 다르네. 그 결정,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인생의 사고를 막아줍니다. 관심은 관계의 온도계입니다. 그 온도가 일정한 사람은 평생 믿을 수 있습니다. 셋째, courage, 용기.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틀렸을 때 말할 용기를 냅니다. 그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걸 알아도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조언자입니다.
내가 한창 잘 나가던 시절, 모두가 나를 칭찬할 때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말씀에 겸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 덕분에 나는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이 세 가지, character, care, courage,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 방향타가 되어줍니다. 나는 이 3C 법칙을 기준으로 내 주변을 다시 보았습니다. 누가 나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는가? 누가 나의 부재를 느끼는가? 누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충고하는가? 그 질문에 답이 없는 사람은 아쉽지만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언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 리처제. 이 중요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구합니다. 내가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보다 당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언제나 말이 짧고 마음이 깊습니다. 그들의 충고는 비록 차갑게 들려도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의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를 거울의 법칙 마라찰이라 부릅니다. 거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의 얼굴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조금 떨어져야 진짜 모습이 보이듯 인생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가 조용히 내 신뢰를 이용하는 경우, 주변에서 경고합니다.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그 사람은 나한테만큼은 다르다. 그 순간 이미 위험은 시작된 겁니다. 감정이 이성을 덮으면 판단은 흐려집니다. 나는 평생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반드시 멈춰라. 3명의 믿을 만한 사람이 똑같은 경고를 반복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임원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은 신뢰가 안 갑니다.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다릅니다. 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만큼은 늘 성실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중요한 계약 앞에서 그는 내 뒤에서 거래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경고는 늦게 들리면 이미 손해로 바뀐다. 그 후로 나는 경고를 들으면 즉시 멈추고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관계라도 객관의 눈으로 다시 보자. 이것이 나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제3자의 시선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바로 리더의 자격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블라인드가 됩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 믿음이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세상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나만 옳을 리는 없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제3자의 눈을 세워라. 그게 부모일 수도,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감이 있는 시선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객관을 잃지 않는 사람. 그들의 경고는 듣기 거북하지만 그 한마디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서 옳다고 믿는 순간 무너집니다.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3명의 믿을 만한 사람이 같은 경고를 한다면 주저없이 멈추십시오. 멈춘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더 큰 손해를 막는 지혜로운 정지선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고 그 리듬은 3가지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관찰, observation, 관심, care, 관용, tolerance. 첫째, 관찰의 힘. 관찰은 상대를 지켜보는 눈입니다. 말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표정에서, 몸짓에서, 목소리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나는 사업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회의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듣던 직원이 한참 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이번 일에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보다 눈보다 분위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관찰의 힘은 단순히 눈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존중하는 시선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 그게 진짜 관찰입니다. 둘째, 관심의 힘. 관심은 사람 사이의 온도입니다. 관심이 끊기면 관계는 식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돌봄을 받지 못하면 금세 마른다. 관심은 큰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안부 한마디, 기억 속에 작은 세부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잘 받으셨어요? 아드님, 입학식은 잘 다녀오셨나요? 이 짧은 말 한 줄이 상대의 마음을 녹입니다. 관심을 꾸준히 표현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조용히, 오래, 그리고 진심으로. 셋째, 관용의 힘. 관용은 인내이자 품격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삐걱거릴 때마다 바로 돌아서면 남는 건 고독뿐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충돌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당시엔 화가 났던 일도 돌아보면 그 사람 덕분에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내 마음을 거스르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다. 그 한순간의 관용이 큰 관계를 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용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여유이자 인생의 기술입니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재산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평판을 만드는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 3가지 작은 힘의 반복입니다. 관찰은 마음을 읽는 눈, 관심은 신뢰를 잇는 손, 관용은 관계를 지키는 그늘입니다. 이 3가지가 모이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품격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결국 인생의 품격은 지위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섬세함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릇은 크기보다 다양해야 한다. 누군가는 바다처럼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모든 걸 담지만 동시에 희미합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한 개의 큰 그릇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그릇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어떤 그릇은 감사를 담고 어떤 그릇은 용서를 담으며 또 다른 그릇은 도전과 기쁨을 담습니다. 이 작은 그릇들이 모이면 비로소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젊었을 땐 나는 단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관계, 단 하나의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릇이 하나뿐이면 그게 깨질 때 인생도 깨진다는 것을. 하지만 여러 개의 그릇을 가지면 다릅니다. 한 관계가 흔들려도 다른 관계가 당신을 지탱합니다. 하나의 일이 실패해도 다른 그릇 속 경험이 당신을 일으켜 씁니다. 인생의 다양성은 결국 안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내 주변의 친구들을 그런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게 기쁨을 주는 그릇, 어떤 친구는 쓴 충고를 담는 그릇, 또 어떤 친구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그릇. 그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가 내 인생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한 사람을 찾느라 평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완벽한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관계를 조화롭게 엮는 것입니다. 그 조화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하나의 거래처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다양한 파트너와 신뢰를 쌓을 때 기업은 위기에 강해집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감정, 관계, 목표, 하나에만 걸면 언제든 무너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종지가 여러 개 모이면 한상추왕이 된다. 작은 그릇 하나로는 밥상을 차릴 수 없지만 여러 그릇이 모이면 그 자체로 풍요입니다. 감사의 그릇, 존중의 그릇, 인내의 그릇,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 밥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그릇을 닦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도 돌보지 않으면 금세 탁해집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닦아주고 감사의 말을 건네며 때로는 거리를 두며 다시 그리워하는 것. 그게 관계를 오래 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결국 인생은 완벽한 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그릇 여러 개를 함께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조화가 바로 인생의 품격이자 관계의 예술입니다. 나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도 했고 잃기도 했습니다. 건물은 세워졌다가 사라졌고 명성은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명예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떠난 사람의 마음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값진 투자다. 사람은 기계와 다릅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부품을 갈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상하면 다시 이어 붙이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관계의 씨앗을 심으려 했습니다. 감사의 씨앗, 존중의 씨앗, 믿음의 씨앗. 이 씨앗들은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는 나를 도와주었고 어떤 열매는 내 실패를 막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공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건물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회사를 지탱한다. 사람은 거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비추느냐에 따라 그들도 나를 다르게 비춥니다. 내가 존중하면 존중을 돌려주고 내가 무시하면 멸시를 돌려줍니다. 세상은 결국 마음의 반사, 판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흔적을 남기자. 그게 곧 나의 평판이 되고 내 유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남겼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문객이 많은 사람은 그가 살아온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건 돈으로 만들 수 없는 신뢰의 기록입니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얻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마라. 그 시간은 언젠가 인생을 구할 것이다. 사업이 어려울 때 진짜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계산이 빠른 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보험이고 진짜 자산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지탱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결국 마음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심으면 좋은 인연이 돌아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인생을 끌어올립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보다 귀한 자산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당신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그 품격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그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연을 지키십시오. 그 인연이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